부자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양육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부양도 그거를 마땅히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딸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서 뭐 그 아까 그렇지. 뭐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실제로 법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상은 안 된다였습니다. 안 된다. 근데 저희가 부양녀의 성격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이 돼서 자녀들에게 부양녀를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얼마라도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은 좀 예외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폭행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매질에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듯이 집을 나갔는데 그때 딸이 있었는데 본인이 데리고 나가면 밥도 먹이지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두면 밥은 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나니까 어머니 찾아내라고 이 딸을 폭행을 하는데 이가 부러지도록 때리기도 하고요. 추운 겨울에 옷을 벗겨서 내쫓기도 하고 중학교도 진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15살에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을 나왔고 소송이 들어왔을 땐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은 소득이 있는 딸이 있어서 내가 차상위 계층으로 이제 혜택이 안 되고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딸이 부양료를 나에게 매달 60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청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단 살펴보니까 딸이 결혼을 했고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고 있었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어서 7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로 7가족이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딸에게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심한 매질을 했고 중학교도 가르치지 않았다. 학대가 가혹했다. 그래서 부모로서 부양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부양료를 청구하는 건 권리남용이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양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의 판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들은 걸 기억을 해보면은 부모 역할을 못했더라도 자식은 그래도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좀 대부분 이례적인가 봐요. 예,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녀에게 웬만한 부양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견디기 힘들고 생활고가 심하니까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10만 원이라도 인정하는 게 보통의 이제 판례였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부양녀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의 부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부양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부양은 2차적인 부양이어서 자녀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해라. 그렇지만 판례는 대부분 10만 원이라도 인정해 왔던 게 일반적인 판례입니다.